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오늘도 2.5% 정도 상승을 합니다. 뭐 적게 오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강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가에서의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고가에서 저가까지, 그쵸, 이번에 반등이 나오기 전에 저가까지 보면 20% 정도의 조정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승한 폭 있죠. 이미 거의 한 6배, 7배가 오른 상태에서 거의 한 100% 이상의 시세가 더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요 내용입니다. 애플 AI용 최신 M4 탑재 신형 아이패드 프로 출시. 애플도 AI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한미반도체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애플이 들어왔다는 건 AI 시장의 규모가 그만큼 커진다는 게 됩니다.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힘은 어마어마하죠. 애플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AI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애플이 들어와서, 그쵸, 자체 칩을 사용한 애플이 들어와서 AI 시장을 흔든다? 그러면 엔비디아한테 악재입니다. 그쵸?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애플에서 직접 만들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왜? 엔비디아에서 하고 있는 설계 쪽은 애플에서도, 그쵸, 자체 그 디바이스에 맞춰서 설계가 가능하고 장착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쵸? 효율 높게.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는 사와야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단이 아니라 설계부터 시작해서 생산까지 도맡아 하는 장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지금처럼 유지가 됐을 때 사실상 뭐 제가 그 주식시장에 있는 기간까지는 한국 시장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뺏기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효율이 낮은 투자를 할 리가 없죠, 미국에서.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선 있죠. 애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냥 차라리 사다 쓰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애플이 들어온 것조차도 호재가 된다. 그렇죠?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아니, 그냥 커진다고 확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더 보셔야 되는 건 주식시장은 이런 커지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사실상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매물 소화를 조금 더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강세 구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100번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비싸다 싸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은 비싼 주식이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 시장보다 반도체 종목군들의 시세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반도체를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자, 이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이 내용입니다. HBM 수요 폭증, 내년 전체 D램 매출 중 30%가 넘는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HBM의 수요가 폭증한다고 해서 기존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HBM은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기존에 사용하던 D램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가면 갈수록 HBM이 가격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일반 사용자용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대한 뭐 지금 가격대가 원체 높으니까 이거를 뭐 수율을 잡고 뭐 일반 사용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한참 뒤의 이야기고요.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HBM 관련된 뭐 이런 GPU나 그리고 이 비메모리 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런다고 해서 이거를 개인 사용자 딴에서 사용하는 건 D램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이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애플에서 AI용 최신 M4 칩셋을 탑재해서 신형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한다. 자, 보세요. 초당 38조 연산 처리 가능한 뉴럴엔진 탑재. 이건 M4 칩셋에는 AI 연산을 할 수 있는
로직을 갖춘 비메모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도 늘려야 되죠. 용량 자체를. 애플은 원래 메모리 반도체를 넣어주는 거에 좀 짰거든요. 근데 AI 연산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늘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늘려야 되는 부분을 어디서 사올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그러면 HBM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쵸? 늘어나면서 D램 매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쵸? 우리는 꾸준하게 한미 반도체와 함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추적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가격을 봐야 된다. 무한정 오르는 주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한정 오르는 주식은 없지만 이런 과정에서 종목군들의 분류 그리고 종목군들의 분할 그리고 우리가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할까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쵸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인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그리고 오늘 시가에도 공략한 결과 오늘 3% 정도의 강세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파생돼 있는 종목군들로 시장의 시세가 붙는다는 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완성돼 있는 매매를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DI, 그쵸?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에서 파생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전기 관련주들, 뭐 재룡산업 이런 종목군들 보면 오늘 어때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 결과 34%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다. 물론 매매하는 모든 종목이 수익 구간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건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 뭐 대원전선, YC, 재룡산업 이렇게 진행됐고요. 재룡산업은 오늘 고가에서 매도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지만 장 시작 전에 다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의 시세를 먼저 보라 그랬는데 그 시세를 먼저 보고 나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매매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날도 풀리고 뭐 한데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미반도체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왜 강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래 가치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미래 가치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분류 작업의 가장 중요한 건 신고가 종목군의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려면 그쵸? 이미 갖춰졌지만 그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삼성전자의 시세를 주목하자. 하이닉스가 아닙니다. 하이닉스도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유지하지 못하면 빠집니다. 그쵸? 물론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규모 차이는 거의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안정을 꾀하고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게 만들려면 삼성전자의 영향이 막대하게 크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런 타점을 추적해야 되는 구간이 지금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반도체와 함께 파생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수익의 폭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도 같이 커지겠지만 그 변동성을 잡기 위해서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배우셔도 되고요. 여기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시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